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뉴페이스 스텔라 쌤이 오셔가지고 저희 취준생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현재는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국내 롯데그룹에서 약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취업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에 계신 취준생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초특인이신데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내용을 오늘 좀 어벤져스에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 자, 채용 일단은 상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조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만 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입 채용에서조차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많이들 취준생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쌤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스텔라 쌤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에서 경력이 있는 신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적 역량입니다. 여러분들 NCS 알고 계실 거예요. NCS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역량이 바로 K, S, A인데요. 그중에서도 K와 S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는 널리지고 S는 스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무에서 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한, 즉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음으로 인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의 가치를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적합도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애티튜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라는 조직은 분명 학교라는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르치고 별도로 교육을 할 시간이 사실은 기업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큰 또 성인인데 가치관을 바꾸기가 사실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조직의 문화를 경험하고 오신 친구들, 즉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사회 경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설명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곤조곤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경력 있는 신입, 영어로 해서 올드 루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카페 가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그런 손님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신입이 경력이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걸 쌓아야 돼요? 스텔라 쌤도 이제 신입들이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좀 잘 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직무 중심으로 특화돼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실제로 학생분들의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계 예와 그다음에 인문계 예시를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공계 분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에너지 자원공학 학사였고요. 그리고 자원환경공학과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소 한정된 특수 전공이다 보니까 실제로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직무 설정을 다시 명확하게 하셨고요. 구매 직무로 저희가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재 관리사와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이후에는 구매 직무 쪽으로 서류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인문계 분의 저희 이제 실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면 실제 국내 탑 스카이, K대, 철학과 여학생 분이세요. 이분도 사실은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학점도 사실은 좋지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직무 설정을 명확하게 인사 쪽으로 하고 인사, HRM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카카땡뱅크 인사팀에 지금 서류 합격률 하셨고 이제 면접을 지금 보시고 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으세요. 카카오뱅크요? 네. 어떻게 된지 몰라서. 실제로 3월 27일자로 LG CNS 경우에 HRM, HRD 파트가 지금 채용 공고가 또 별도로 올라왔죠. 그래서 전공 적합도가 특히나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좀 찾아보시고 취득하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채용의 문에 있어서는 다소 좁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직무 중심 채용 트렌드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본인의 스페셜티를 쌓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혁 쌤 잘 들리시나요? 저는 근데 약간 스텔라쌤하고 의견은 좀 다릅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예로 들어주신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다 보니까 그거는 네. 고려대 철학과. 자격증 없어도 그런 분들은 서류 통과됩니다. 인사 네. 쪽에 실제로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가산점으로서 분명 그 우대 조건은 부합이 돼요. 근데 그게 최종 면접까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네. 이 지원자는 열심히 뭐 재경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는 뭐 무역영어 자격증, 물류관리사가 있으니까 최종 합격시킨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만 놓고 본다면야 스텔라 쌤이 말씀하신 게 일부분 맞을 수는 있으나 그 서류 통과율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 저는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4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자격증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 공대생들은 전공에서 전 출발하는 거라고 항상 강조를 드려요. 네.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공과 직무가 연관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회계를 내가 전공을 했다면 회계 직무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경영 전공 안에서도 뭐 재무라든지 뭐 파이낸스를 내가 전공했으면 뭐 재무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정외과라든지 뭐 행정학과라든지 뭐 영문과라든지 그냥 인문계 전공인데 뭐 영업관리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영업관리 학과는 없거든요. 마케팅 학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전공 외에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이나 또는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들 중에서도 뭔가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했던 학회나 동아리 활동 여기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재거리를 찾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원 개수 늘리기가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뭔가를 쌓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아니 제가 엊그제 만난 어떤 학생은 벌써 포기했더라고요. 상반기 벌써 포기하고 2019년 자기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대비하냐. 아 벌써. 집에 돈이 많은 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한 5개 떨어지니까 뭐 잡정보센터 열심히 봤는데 나는 10개 떨어졌다. 뭐 니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대생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봤는데 서류가 20개 떨어진다. 그럼 저희 잘못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공대생들은. 네.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30개, 40개 떨어지면서 보통 서류가 한 3, 4개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10개 정도 떨어져서 나는 경력이 없어. 그럼 다른 거 뭘 해야 될까? 뭐 토익을 해야 되나? 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나?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체험형 인턴? 뭐 이런 것들로 잘못된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역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스텔라 쌤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민혁쌤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18년도 그 하반기 때는 분명히 서류 합격률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격증을 사실은 그렇게 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HRM 그 전문가라든지 구매자재 관리사라든지 1개월 정도 이제 소요를 하면은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쌤 제가 인사직무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구매자재 관리사를 따야지, HRM 전문가 자격증을 따야지 따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는 물론 이제 지원사를 늘려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맞으나 이제 시점별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가 막막하실 때는 분명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경험을 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아야 하나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뭐 휴학을 안 한다 치면 끼케야 방학 때 몇 개월 정도잖아요. 근데 수시 채용에 있어서 선호하는 경력이 3, 4년 정도 돼야 선호한다고 해요. 스텔라 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민혁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쌓을 때도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험이라는 것이 자소서나 면접에 녹이기 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유통산업 경험을 통해
또는 뭐 6개월의 서비스 산업 경험을 통해 이런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현기차를 중심으로 19년도 상반기부터 수시 상시 채용이 도입이 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신입 TO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근무 경력을 1, 2년으로 최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신입 엔트리 레벨 단에서는요, 후배로서는 자신보다 많은 경력을 결코 선호는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그 유무이지 경력 연차가 결코 길다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선호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스텔라 쌤한테 궁금한 게 네.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 호텔을 그럼 저기 네. 재직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벌 많이 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그럼 스텔라 의미심장. 많이 보는군요. 학벌을 많이 보는. 네. 스텔라 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그럼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무 경험은 어떤 거를 쌓으면 좋을까요? 안 돼. 좋아하는 네. 경력이나 경험. 저는 사실은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특수 전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해외대였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께 질타를 좀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속했었던 그 롯데그룹에 지금 민혁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텔은 계열사는 특히나 경쟁률이 높고요.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특수 계열사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지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펙을 보려고 본다라기보다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저희 학생분들께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사항은 스펙을 소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경쟁률이 높은 그런 회사들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공 우대가 있는 그런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좀 세심하게 보고 이왕이면 같은 그룹의 같은 다른 계열사의 다른 직무 쪽으로 전공 무관과 같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곤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팁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취업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쌤들의 응원 한 말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스텔라 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취업 포기생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취업에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단순하게 매일매일 하실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최종 1승을 멋지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